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올해 해빙이란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셨죠. 이서윤 작가님이 해빙 이전에 쓰신 책인데요. 오래된 비밀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행운에 관해서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면서 더 많은 행운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소윤 작가님이 쓰고 계신데 해빙이랑 겹치는 부분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뭐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책이 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지? 너무 가벼운데?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은근히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그럼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과 일에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때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하되 과정에서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당신의 예상을 빗나가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는 일이 나중에 원래의 목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행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운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에너지지만 통제할 수 없다고 무연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인간은 내면의 무의식과 우주 만물의 법칙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다만 우주의 에너지를 불러오는 것은 나 자신 안에 있음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에너지의 방향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를 결정하는 건 역시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이, 이거 안 될 것 같다. 운이 따라주지 않아. 할 만큼 했는데 역시 나는 안 되는 운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좌절감이나 초조감에 미리 빠져버리면 에너지의 방향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겉으로 위기처럼 보이는 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플러스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 경우는 참으로 많습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가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운의 방향을 플러스로 바꾸고 행운을 불러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뇌신경학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 뇌의 신경학적인 패턴을 바꾸는 데는 9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도 빠르면 2주, 늦어도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이 행운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그 일은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같은 실수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실패의 교훈을 꼭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는 기회를 놓쳤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운에 대해 설명할 때 종종 덧붙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행운은 대문 앞에서도 발길을 돌려버리지요. 스스로 변화를 주저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역사를 돌아보며 자신의 성장과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게 단순한 추억의 회상이 아닌 자기 내면과의 진솔한 만남이고 대화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운은 나선형 계단처럼 단계를 밟으며 상승하고 진화합니다.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일정한 주기로 생기게 된답니다. 이때 항상 같은 결과를 반복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후회는 적게, 반성은 많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뼈아픈 실패를 겪었던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에서 눈부신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의 배움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학벌 등 객관적인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학교 밖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세상살이의 이치와 삶의 지혜를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학습과 자기 반성을 통해 더욱 탄탄하게 행운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구축해 나간답니다. 간혹 자신의 그릇을 타고난 것보다 더욱 키울 수 있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자기 반성을 통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자기 반성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도 자신의 역사와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 속에 운을 다스리는 통찰력과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행운을 부르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강의를 할 때마다 늘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의 운은 타고나고 또 정해져 있냐는 물음입니다. 물론 손대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 떼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평범해 보이는데도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노력이 없어 보이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분명 운 좋은 사람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진답니다. 그러나 좋은 운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주든 운이 따르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는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큰 행운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운의 과학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운도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포함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스스로의 발전과 행복을 목표로 삼지요. 남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스타일입니다. 누구보다 더 나아서 거만해지고 또 누구보다 더 못해서 비굴해지는 태도는 진정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어 무시하거나 사회적인 약자를 없이 여기는 것도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는 반드시 그 반대의 상황을 불러들이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작은 성공을 손에 거머쥐었다고 콧대가 높아진다면 후에 좋지 않은 시기가 왔을 때 그대로 전세가 역전되는 것이 운의 법칙입니다. 자신이 손가락질하던 사람으로부터 다시 손가락질을 받는 수모를 겪게 되지요. 이처럼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남보다 잘나서 행복하고 남보다 못나서 불행하다는 사람들은 남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허상에 매달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실체가 없는 허상의 미소를 지을 리 만무하지요. 그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단점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남의 단점에 대한 지적과 비난을 거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운이 따를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행운은 선악을 가리지 않듯이 사람들의 장단점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또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과 단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불이익을 받거나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마음은 그런 생각을 불러오는 사건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고 또 그대로 운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그런 사건과 삶을 만들고 당연히 운명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약점을 감추거나 비굴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스스로 충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분명 귀한 사람이며 이미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온 우주의 에너지와 소통하는 완전한 존재랍니다. 세상의 빛과 어둠이 물체의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듯이 당신의 장점과 단점도 당신 다음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응원하세요. 남도 당신이 스스로 사랑하는 만큼만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요. 행운은 있는 그대로의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궁합이 맞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느 분야든지 주고자 하는 마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란 스스로를 비우고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는 것은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할 때 아무리 궁합이 좋은 상대라고 해도 선뜻 응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지나치게 아끼다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나눌 게 있고 또 아낌없이 나누려는 마음은 일상적인 인연조차 좋은 인연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지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는 마음가짐을 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세상살이에 정답은 없지만 마음을 비우고 또 기다리는 마음은 언제나 필요하답니다. 행운은 비운 만큼 채워지고 또 기다리면 스스로 다가오니까요. 자신의 단점만 고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하지만 운의 과학에는 장점 하나가 10가지 단점을 덮을 만한 행운을 불러온다는 법칙이 있답니다. 즉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장점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일 말고는 사람의 장단점이란 대개 가치관이나 스타일의 차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만의 개성이나 매력으로 인정하고 평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다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 내면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행운도 달아날 뿐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살아갈수록 더 당신다워져야 합니다. 이 당신다움에서 장점만 챙기고 단점만 쏙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에게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당신의 당신다움을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악연의 함정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 때문입니다. 먼저 주거나 베풀기보다는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결과입니다. 인연법에서는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평소에 뭔가를 준다 혹은 베푼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좋은 인연일수록 이제부터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주자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더 큰 행운을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주는 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면 선연을 악연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만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자신의 운이 좋은 시기인지 나쁜 시기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과의 인연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건의 교훈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겸허한 자세와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좋고 나쁜 인연을 만드는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평범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하나 꼽아볼까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혼자 있는 시간이란 온전히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안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의 가치관, 나에 대한 상대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의 정체성에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봉착하게 되지요. 이제껏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고 살아왔으니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한다고 했던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적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지 정작 자신에 대해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나를 모르면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지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 눈을 나 자신에게 돌려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은 채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인가? 나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나를 관찰해 보세요. 아마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마음을 터놓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을 하며 진정한 나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번잡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겠지요. 그런데 시간은 최소한 30분 이상은 필요하답니다. 당신은 조용히 읽고 싶은 책을 읽습니다.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음악 소리에 빠져들어갑니다. 맛있는 간식에도 자꾸 손이 가네요. 반신욕을 하면서 하루 동안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내면을 성찰하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진정한 나를 만나봅니다. 당신이 진정한 나를 만나고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가지려면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의 전원을 잠시 꺼둘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텔레비전의 일방적인 소통과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소통 모두가 장애가 될 뿐이니까요. 이처럼 번잡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행운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균형 감각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 스스로 충분한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정말 온전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갖가지 생각들과 마주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때 그 생각들을 좋다 혹은 나쁘다로 판단하며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저 지켜보세요. 당신의 지금 삶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당신 안에 어떤 마음들이 가득한지 바라볼 수도 있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당신의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때부터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가는 길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당신의 행운은 누구도 아닌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스스로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복덩어리지요. 혼자 있음 속에서 깨어나는 당신은 언제나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사업의 부도, 부부의 이혼, 가족의 죽음, 인간관계의 갈등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더 큰 위기로 몰아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스스로 바닥을 향해 내려갈수록 나중에 올라오기가 그만큼 더 힘들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세요. 우리 스스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행운을 부르는 힘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힘듦의 강도를 낮추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그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 상황에 닥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첫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좋지 않은 생각들을 멈춰야 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비슷한 사건을 겪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안,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등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우기 바랍니다. 당신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선물을 주세요.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사람만이 행운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답니다. 행운은 당신이 변하고 움직일 때 온다고 했습니다. 만약 다른 노선의 버스를 탔다면 그것은 행운의 기회를 잡았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태껏 만나지 못했던 행운들을 줄줄이 만날 수도 있답니다. 이처럼 당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운명은 절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다리 타기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당신은 사다리 타기 게임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거슬러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인생에서 A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맞이하는 순간이 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B라는 선택지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요. 하나의 게임이 끝나면 새로운 게임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잘못했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한 반성과 학습은 다음 선택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점점 행운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답니다. 잘못이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계속 되풀이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의 어떤 결정을 후회하는 사람에게 저는 그 일이 5년 뒤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답니다. 라는 경고를 합니다. 이는 스스로 자기 반성과 성찰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운명학적으로 갈등을 이겨내고 또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은 수년 혹은 십수년의 주기로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듯이 습관적으로 늘 타던 버스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대로 된 행운의 버스를 타야 합니다. 행운과 불운을 가르는 두 가지 요소를 꼽으라면
마음가짐과 타이밍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려운 시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타이밍이라는 요소가 가미되면 사람마다 삶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된답니다. 삶의 시련이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임을 알고 이해할 때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에 매몰되지 말고 끼어있는 마음으로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본다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자기 확신과 믿음이 행운과 재운을 불러들이는데 최선의 조건이라면 자기 부정은 거의 최악의 조건이나 다름없답니다. 미래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주 낮은 단계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지요. 해보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은 가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못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자기 몫의 행운을 찾는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운명은 바뀌고 운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의 특성과 적성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운은 크게 4번, 특성이나 적성은 2~3번 정도의 변화를 겪습니다. 물론 인생에서 외길을 가거나 작은 변화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많지요. 새로운 길을 나서지 않고 새로운 행운을 만날 수는 없답니다.